스마트 표적 운전을 시작합니다. 쟁반, 제습, 청정, 오픈 기능은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오늘은 제가 플루토님께서 저한테 추천해주신 신은 아닌데요. 드라마 속 대사를 한번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했고요. 사실은 저도 최근에 많이 느꼈던 마음을 이제 드라마에서 이성균 배우가 연기해 주셨다고 해서 아직 그 드라마를 정주행하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그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어떤 기분으로 안녕하세요 유진님 어떤 기분으로 이 말을 했을지도 대충 알겠고 이 드라마의 대사가 왜 플루토님께 감명 깊었는지도 알겠어서 오늘은 과감하게 시밤이지만 시가 아니라 드라마 속 명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드라마 속 대사도 아니면 뭐도 좋아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저한테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수다를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오늘 하루는 조금 늦잠 잤는데 어제 하루님이랑 미라클 모닝 하기로 약속했는데 늦게 잤죠. 늦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점심은 이제 어머니가 챙겨주시는 거 먹고 어머니는 그 점심을 챙겨주시고 피곤하시다고 저희 집에서 주무셨어요. 그래서 주무시는 동안 저는 계속 공부를 하고 그리고 어머니 일어나서 어머니는 또 본가에 가서 식사를 차리시고 제가 또 어머니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이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약간 가까운 곳에 나만의 공간이 있다는 게 굉장히 양날의 검을 둘 다 무디게 만들었던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가족들이랑 함께하고 싶었던 시간이 있고 또 나 혼자만의 공간을 갖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고 그 두 개가 항상 상충해서 고민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가까운데 내 집이 있으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저 자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집 근처에서 한 10분 거리에서 자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매일 와서 빨래도 해주시고 청소도 해주시고 밥도 해주세요. 플루토님 오늘 플루토님 특집인데 안 오시면 어떡했나 걱정했는데 그래도 오셨네. 다행입니다. 제가 플루토님이 생각하신 의도가 정확히 담겨있는 대로 해석을 할 줄은 모르겠는데 오늘은 플루토님이 추천해주신 나의 아저씨 명대사를 가지고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드라마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사람들이 취미가 뭐냐고 하면은 저는 드라마 보기라는 말을 차마 하진 못했어요. 조금 창피하다고 생각해서. 근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 창피하지도 않고요. 넷플릭스 보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랬었는데 저는 정말 오만 드라마를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를 대부분 지금도 기억하고 종종 떠올리고는 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한테 드라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저는 1시간 이상 떠들 자신이 있습니다. 다만 나의 아저씨는 제가 최근에 정주행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나는 긍정적인 활력소가 굉장히 필요한데 1회, 2회가 조금 너무 이렇게 어둡고 이래서 이거 보다가 잘못하면 나 조금 이렇게 처지겠다 이런 생각이 돼서 변시 이후에 보겠다고 이제 마음을 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의 아니게 플루토님이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서 보게 되었는데 아직까지는 정주행을 완벽하게 하지 못했어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응씨 디응님은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하신다는 뜻으로 저도요 하신 거죠? 유진님도 고생하셨습니다. 드라마가 아니라 기말고사 진짜 힘드셨을 텐데 대학교랑 대학원은 기말고사가 한 2주 전에 다 끝나가지고 사실은 지금은 방학 스케줄에 다 적응하고 있는 참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 더 기말고사 기간이 지나가면은 좀 진이 빠질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더워지기 전에 끝나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각자 다들 뭐 인생 드라마 같은 거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저는 드라마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플루토님이 보내주신 그 문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선균 배우가요. 아이유가
이제 배우로 나왔죠. 거기에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너희들 사이에선 다 말해주는 게 우정일진 몰라도 어른들은 안 그래. 모른 척하고 모른 척하는 게 의리이고 예의야. 괜히 말해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널 피곤해해. 내가 상처받을 걸 아는 사람 불편해. 보기 싫어. 아무도 모르면 돼. 그럼 아무 일도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요. 우리가 흔히 관심이라고 하잖아요. 관심. 그리고 걱정이라는 말도 쓰고요. 그것도 역시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나 머리 바뀌었는데, 뭐 바뀌었는데, 이건 넌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저는 굉장히 난감했던 경험이 많습니다. 진짜 눈에 안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관심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데, 형님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형님 차는 조만간 내일이나 모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그런데 그 관심이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 같고요. 또 관심이라는 것이 반드시 표현해야 된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을 보고 상황을 봐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신경 써서 머리를 하거나 신경 써서 옷을 사면은 그것을 인식을 해주고 부러워해주고 적당히, 그리고 적당히 칭찬해주는 게 분명히 필요하겠죠. 그것이 당연히 관심이고 사랑이고 배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가 조금 숨기고 싶어 하는 무언가가 있을 때 그것도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지는 숨기고 싶어 하진 않는데 그 사람은 그게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것을 지적을 하고 말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뭔가 싫다는 반응을 하면 다 네가 걱정돼서 하는 거야. 관심이야. 사랑이야 라고 말하면 사실은 억울할 때가 많죠. 그거 가지고 화나는 사람만 속 좁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상대의 의도는 그렇지 않은데. 근데 저는 감히 말하건대 의도는 전혀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물론 그 사람을 깊게 생각하면 의도가 중요하겠죠. 이 사람이 정말 선의로 그랬는지 악의로 그랬는지 나를 위해서 그런 건지 나를 해하려고 한 건지는 중요하겠죠.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정말 많은 말들을 오고 가기도 하고 행동으로 서로의 그런 태도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마주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저는 심지어 입시생이고 여기 안에만 있는데도 일주일에 그래도 꽤 많은 사람을 마주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누군가의 행동의 의도를 정확히 판단하고 그 의도에 대해서 진짜 공감하기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때때로는 오해를 하기도 하고요. 그 오해가 더 불꺼져서 정말 망상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특히 제가 뭐 심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때는 누군가가 저한테 하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그런 것들은 관심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적이라는 말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아저씨의 지안이라는 주인공의 마음이 제 마음과 비슷한 것 같아서. 지안이 그 아이유인가요? 제가 이 드라마를 아직 자세히 못 봐가지고요. 근데 다들 좀 설명을 해주세요, 틈틈이. 다시 말해볼게요. 첫 번째 꼭지는 그런 말들은 관심이나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지적이라는 말로 그냥 표현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이라는 게 관심과 애정에서 비롯된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관심과 애정이어도 사람이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냥 불편, 불만의 일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상대가 뭔가 좋더라도, 아니면 싫어서 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 좋더라도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뭔가 짜증을 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현대인들은 가스라이팅 이런 말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예전에는 밀당 이런 말로 썼는데 거기까지는 사실 귀여웠는데 이제는 가스라이팅 그런 말이 나올 만큼 사실 상대한테 결정적인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별거 아닌 거로. 근데 그게 결국에는 지적질의 일부잖아요. 누군가의 굳이 따지면 단점일 수도 있고 굳이 따지면 뭔가 흠일 수도 있는데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일들을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상대방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소중한 사람이니까 그걸 또 듣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내가 진짜 걱정돼서 하는 말일 거다 라고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은 계속 다쳐간다. 왜냐면 이게 아닌데, 내가 아닌 모습인데도 상대방이 너는 이래,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그러면 나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닐지라도 그냥 그 사람이 나한테 기대하는 게 그 정도구나. 이 사람한테 내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구나 라면서 다치기도 하고요. 심지어 그 사람이 원하는 바대로 나를 맞추려 하고 하다가 더 다치기도 합니다. 자아를 잃기도 하고요. 그런 힘겨루기를 하는 사람들 매력적일 수도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해로운 사람들이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존감이 바닥칠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이랑 만나면. 계속 나의 모든 걸 지적을 하고 그것을 내가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적하고 또 무언가를 찾아내면은 그 사람 머릿속에는 얘는 뭔가 흠이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거는 부차적이에요. 그것보다도 그냥 내가 나를 스스로 할 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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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남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올고지 다 맞는 거죠. 하나의 방어 기전도 쓰지 않고. 그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심지어 어떤 경우까지 있었냐면은 학교 안에 롯데리아에서 햄버거를 먹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나한테 콜라를 쏟았어요. 그럼 둘 중 하나죠. 화를 내거나 괜찮습니다. 뭐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리고 나보고 미안해하는 그 사람 표정을 보면서 그래 그냥 학식 먹을 걸 괜히 햄버거 먹겠다고 와가지고 여기 앉아있다가 저 사람을 미안하게 만들었네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자존감이 박살이 났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결과가 예상됐던 것 같아요. 상대는 나보다 훨씬 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계속 노력을 하다 보니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 나를 계속 낮추고 스스로 깎아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아는 이러한데 이러한 자아 속에서 계속 나를 가두고, 그렇기 때문에 곪고 이게 다른 것으로 발현이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충동적이고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때로는 굉장히 사람들의 이해를 받지 못하는 그런 행동으로 나가는데, 그런 걸 지적하면 사실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봐도 이상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행동들을 계속 지적을 당하면 결국에 내가 다치더라.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관심이든 애정이든 불평이든 불만이든 누가 나를 지적하는 게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가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아프면 사실은 그것은 피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나를 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배려라는 주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누군가를 지적하는 게 그 동기가 정말 불순한 불평이나 불만인 건 무조건 잘못됐죠. 근데 설사 관심이나 애정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를 배려하고 생각을 한다면 절대 선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을 하면요, 분명히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종업원한테 이거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걸 굉장히 차갑게 말했어요. 근데 앞에 있던 사람이 야, 너 그거 왜 이렇게 차갑게 말해?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 말이 맞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그렇게 너 왜 차갑게 말해? 라고 말을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 쟤는 차갑게 말하지 이런 걸 인식했을 때 나이가 느낀 모멸감, 수치심, 자존심의 어떠한 무너짐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하는 말인가, 심지어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렇게 차갑게 말했을 때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생각해서 나한테 하는 말인데 나의 기분은 정작 안 생각하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뭐지? 그러니까 뭐 왠지는 알겠어요. 맞는 말이긴 한데 조금 배려를 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막 정말 화가 나면 또 좀 참고 말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면박을 주는 행동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의도가 설사 선량하다 하더라도 나쁜 짓이다. 왜냐면 의도와 상관없이 배려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그럼 배려하는 마음도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배려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냥 내가 기분 나빴다고 합시다. 근데 그러면 저는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대를 사랑하고 관심이 있어서 하는 말이고 심지어 저는 그 사람을 배려를 했는데
제가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아프다면 그건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흔히 화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게 분명해요. 예컨대 가족, 친구. 그런 사람이 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은 의도는 선하겠죠. 그리고 평소에 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저를 배려하는 것도 보입니다. 근데 화법이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 걸 날카롭게 얘기를 하고, 이쁘게 말할 수 있는 걸 괜히 빈정대면서 얘기를 하고, 비꼬면서 얘기하고, 때로는 굉장히 직설적이고, 나는 그런 말을 했을 때 아플 수 있는데 굉장히 직설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그럼 결국에는 나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가 나쁜 행동이 아니고 나를 배려했는데 그래도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이건 기술적인 문제인데 그것을 내가 참을 것인가, 고칠 것인가, 피할 것인가 세 가지의 기로에 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동안 누군가한테 그렇게 말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참는다는 생각을 해봅시다. 참는다는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이건 최악의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상대는 나를 배려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했을 때 내가 기분 나쁠 거라는 생각을 일말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참는데 그 사람은 참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럼 나는 참는 게 나름대로 싸하다입니다. 그럼 어디선가 신경질로 폭발을 하겠죠. 근데 신경질로 폭발을 했을 때 뭐 때문에 신경질인지를 정확히 말할 수 없어요. 왜냐면 내가 봐도 굉장히 쪼잔해 보이거든요. 상대가 나한테 정말 맞는 말을 계속했는데 그게 내가 기분이 나빴다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쪼잔해 보여서 결국 전혀 상관없는 데서 터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제가 다치거나요. 근데 뭐 좋은 결말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리고 상대방은 내가 참는 과정 속에서 계속 나를 다치게 할 거고요. 근데 인간관계에서는 의도는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의도를 설명할 시간도 없고요. 의도를 설명할 만큼 상대한테 관심을 갖는 관계도 드물고요. 설사 의도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표현을 그렇게 합니까? 그럼 일단 참는 거는 보류를 해봅시다. 참는 선택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두 개죠. 이제 그 사람을 피하거나 그 사람을 고치거나. 근데 저는 이거 둘 다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제로 두 가지 선택을 다 해요. 누군가 나를 기분 나쁜 말을 계속을 하면요. 저는 그 사람을 대놓고 씹어버립니다. 대놓고 무시해버리고 그냥 저한테 말을 시켜도 그래. 알았어 다음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카톡을 그냥 일십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더 이상 그 사람을 위해서 쓸 에너지가 일말도 없거든요. 근데 또 아닌 경우도 있어요. 진심으로 나 그거 기분 나빴어 하지 말아줘. 내지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말하면 내가 기분이 나빠. 그 과정에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요. 화를 내기도 하고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까지 고치려고 했던 적도 많아요. 근데 여태까지는 그걸 굉장히 혼동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고쳐야 되고 어떤 사람을 피해야 되는지를 혼동을 하고 피하면 쉽게 해결될 사람을 고치려고 막 애를 썼던 적도 있고요. 고치면 충분히 고쳐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데도 그냥 피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 기준은 뭘까? 피해야 되는 사람이랑 고쳐야 되는 사람의 기준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냥 그건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피하는 게 훨씬 쉽죠. 내가 외로워질 각오만 하면. 그러니까 외로워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없는 그 허전함을 견딜 각오만 하면 피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하고 좋은 선택인데 절대 피할 수 없는 인맥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가족이나 정말 오래 사귄 친구나 이런 사람들은 뭐 피하려면 피하겠지만 피했을 때의 데미지도 상당하겠죠. 그럼 그럴 때는 내가 이 사람 소중하니까 고쳐야 되는데 그 고치려는 선택을 하려면 굉장히 큰 사랑이 필요하다. 근데 고치려고 하면요. 또 나도 지적질을 해야 돼요, 문제는. 그러니까 상대가 지적하는 것 때문에 난 정말 힘들고 울고 아프고 막 했는데요. 그걸 고치려면요. 나도 지적질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결정이 아니죠. 내가 아픈 만큼 상대도 아픈 거를 예측하면서도 해야 되니까. 근데 심지어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럴 때 내가 받은 그대로 그 사람한테 지적질을 하는 게 쉬운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고치려는 시도를 하는 거라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면 결국 함께 있을 때 즐거워야 되는데 함께 있을 때 내가 계속 다치면은 결국에는 피하게 되거든요, 그 사람은. 근데 그때 더 많이 아프니까 그 사람을 못 보게 사랑하는 사람을 못 보게 됐을 때 더 아프니까 결국에 지적을 해야 된다 하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그래서 고치는 걸 추천드리는데 그럴 때 정말 필요한 자세는 상대방을 믿는 거죠. 내가 너의 말을 듣고 그렇게 기분 나쁘고 아팠지만 그래도 내가 너 옆에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내가 아직 멀쩡한 것처럼 내가 너한테 아픈 말을 하지만 너도 이겨낼 것이다. 너도 괜찮을 것이다. 너도 네가 스스로를 고치고 내가 우리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을 해서 이런 결정을 내릴 만큼 당신도 성의를 다할 것이다. 당신도 노력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저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마음 편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냥 제가 참으면 되는 건데, 제가 더 아프면 되는 건데, 내가 좀 편하자고 상대방은 심지어 나한테 상처를 줬는지도 몰랐던 그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지적을 했을 때 상대방은 분명히 아프겠죠.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로 상대가 상처를 받았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라는 고민을 진지하게 토로를 했습니다. 저를 지켜주는 분한테요. 근데 그때 그분이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했던 것 같아요. 신바님 계속 그분들이랑 함께 하고 싶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프기도 싫죠. 네. 신바님이 그런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아프고 그걸 회복하고 고치는 건 그 사람의 몫이고 그 사람을 믿으세요. 그것까지 신바님이 케어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신바님이 강한 것만큼 주변 사람들도 강하고요. 신바님이 회복할 수 있는 것만큼 주변 사람들도 회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 사람들한테 신바님이 느끼는 그대로 말하고 그거에 대한 회복이랑 변화나 개선은 그 사람들한테 맡기세요. 그랬는데도 그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거는 그 사람들이 를 더 볼지 안 볼지는 그거 신바님이 선택하는 거고요. 그걸로 그 사람들이 아픈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아파야지 변화를 하죠. 아프지 않은 사람은 불편을 안 느끼는데 변화해야 된다는 생각조차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계속 용기를 갖고 내가 당한 대로 물론 그대로 한 건 아닙니다. 복수한 건 아니고요. 그냥 내가 당한 그런 지적을 했을 때 내가 아팠으니까 그걸 그대로 상대한테 했습니다. 이 말을 하면 안 돼. 근데 저는 한 가지 달랐던 것 같아요. 이 말은 나빠. 이 말은 틀렸어. 이런 말보다는 이 말 했을 때 나 진짜 아팠어. 이 말 했을 때 나 정말 힘들었어. 이 말 했을 때 난 이런 기분이었어를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러프한 말까지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를 지켰고요.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을 지켰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지켰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나의 아저씨 아직 정주행을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한 말이 나의 아저씨에서 이선균 씨가 하신 그 말씀이랑 정말 완전히 맞닿아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문구를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적질을 하는 언어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면 지적질을 하겠다는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정말 세밀하게 따져보자. 의도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그리고 그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배려심을 갖고 하는지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 거기서 쓰는 화법도 다 다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그 사람과의 나의 관계가 이런 말을 듣고 참아야 될 만큼 가치 있는 관계인지를
고민을 하고 정말 그런 가치 있는 관계에 있을 때는 용기 있게 나도 지적질을 하자. 너나 잘하라고. 근데 정확히 말하면 너도 잘하라고는 하고 하는 거죠. 나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나도 언젠간 고칠 거고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그게 나한테 기분 나쁘다는 것도 그 사람이 알아야죠. 그래서 나도 잘할 테니까 너도 잘해라. 우리 잘하자. 라는 말로 모든 대화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귀독자 여러분들이 되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요즘 점점 제가 말을 하면서 내가 많이 정리되는 걸 느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특히 오늘 플루토님이 추천해 주신 것처럼 제가 평소에 알지 못하는 문구를 읽으면서 여러분들께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면서 제가 많이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또 행복해짐을 느낍니다. 네, 항상 그랬던 것처럼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좀 더 스트리밍을 켜놓고 대화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대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오늘 하루도 공부 많이 하셨고 힘드셨을 텐데. 네, 우리 형님 또 무슨 말씀을 하실지 참 궁금합니다. 아, 네. 우리 형님 어떻게 해드릴까요? 왜 반성을 합니까, 형님? 형님 시밤을 열심히 안 보시는군요. 반성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형님 내일 출근하셔야 되잖아요. 저도 내일 미라클 모닝 해야 되거든요. 이번 주 정말 고생하셨어요. 막 부산도 가셨다가 막 그러셨다고 했는데 힘드셨을 것 같아요. 플루토님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최종 목적은 저였던 것 같아요. 남을 믿는 거. 어? 서준님 반갑습니다. 로스쿨 드라마 보고 들어왔어요? 아, 로스쿨 드라마를 보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로스쿨 드라마에 대해서 말하는 스튜디오샤 방송을 보고 들어오신 거예요? 요즘 스투샤 보고 오셨다는 분들이 좀 많아서 되게 반갑습니다. 저도 스투샤에서 옛날에 활동을 많이는 아니고 짧게 했었는데, 그거 때문에 오셨다는 분들이 있으면 저도 되게 뿌듯하고 반갑습니다. 근데 플루토님, 근데 정리를 안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요, 제가 머릿속에 답이 안 나오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중에 답이 안 나오는 것 중에 몇 가지는 그냥 보류해놓고, 그래, 풀지 말자. 내지는 찍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고민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고민해서 내린 나의 결론이 상대방 말 한마디 들으면은 오답이었다는 게 밝혀질 때도 되게 많고요. 내 말이 정답인데 상대가 오답으로 주입시킬 때도 되게 많고요. 아, 로스쿨 드라마를 보셨군요. 로스쿨 드라마 저도 간간히 봤었는데 거기는 되게 멋있잖아요. 그 로스쿨생들이. 저는 사실은 로스쿨 다니면서 점점 위축됐어요. 그 얼마 전에 제가 찍은 그 방송 그 기저귀 공부법 거기 보면 아시겠지만 힘들었어요. 제가 형님을 지적했습니까? 반성해야겠네. 제가 형님을 지적했습니까? 안 한 것 같은데. 일찍 자라고 한 거 지적했습니까? 저 형님이 제 인생에 많은 터닝 포인트를 주신 형님입니다. 형님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사는데 나랑 비슷한 길을 먼저 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든든하죠. 모르겠으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근데 사실 잘 없었는데 제 인생에서 그럴 만한 사람이.
근데 저 형님이 계셔서 많이 든든합니다. 에이코 플루토님, 근데 오늘 되게 서로 잘 맞았네요. 왜냐면은 오늘 안 들어오시는데 내가 이 시를, 아니,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읽게 될까 봐 그래서 좀 걱정했었는데 마침 딱 오셔서요. 사주님, 저는 30살입니다. 올해로. 성숙해 보이는군요. 제가 상장, 아이고, 맞아요. 제가 성숙해 보여요? 플루토님 그냥 그거 같은데, 제가 오늘 와서 다행입니다 이 말에 맞아요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유튜브가 실시간 채팅이 그래도 참 있어서 되게 좋고 심심하지 않은데요. 이게 조금 이렇게 시간 차이가 있어서 소통이 가끔 제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잘못 이해했다 그러면 잘 이해, 여러분이 저를 이해해 주세요. 그럴 수도 있지, 초보인데. 아, 그래요? 동안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는 동안이란 말을 되게 잘 안 들었는데, 뭐 노안이란 말을 듣지도 않았지만 그랬는데, 그랬군요. 감사합니다. 디스말 페이트는 뭐예요? 디스말이 뭐예요, 형님? 저 영어를 거의 다 까먹어서.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제가 그걸 해보려고 해요. 그 뭐냐, 컴퓨터로 막 이거 OBS인가 뭘 하면은 여러분들의 채팅하는 게 그냥 이렇게 방송에서 그 뭐냐, 업로드한 영상에도 막 뜨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것까지는 아직은 무리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엄마랑 얘기를 하는데 엄마는 보통 방송을, 동영상을 그 업로드되면 보신대요. 실시간으로 안 보시고. 근데 그러니까 너무 그 앞에 얘기는 재밌는데 뒤에 얘기도 뭔가 재밌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 반응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너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좀 욕심이 나더라고요. 왜냐면은 저한테 더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구독자님들이. 그래서 그 얘기들이 더 공유를 돼야 되는데 사실 제 말보다도 저는 그냥 거기에 대해서 리액션을 할 뿐이고, 근데 그게 안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것들을 올리는 방법을 고안을 했는데 하고 있는데요. 물론 답이 있겠죠. 근데 제 친한 친구가 해결해 준다고 선뜻 말을 해줘서 아마 다음 주 금요일에 막 컴퓨터를 뚝딱뚝딱 하면은 되지 않을까. 네,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제가 애초에 이 방송을 한 것 자체가 막 영상을 막 올리는 것보다도 제가 실시간으로 공부하는 걸 사람들이 많이 보고 감시해주면 내가 열심히 공부하겠지 하는 그 욕심 때문에 한 거라서 사실 그런 고민들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막 뭐냐, 장작 타는 소리도 막 넣고 이렇게 시간표도 넣고 열품타 이런 것도 막 쓰시는데 저는 애초에 그냥 재공부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는데, 어, 같이 봐주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우연한 기회에 시밤을 했는데 시밤하는 것도 저한테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조금은 욕심이 나게 됐는데 사실은 큰 욕심을 부리면 안 되죠. 저는 수험생이 본업이기 때문에 본업에 충실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주변에 친구들이 되게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그냥 말만 해, 내가 해줄게,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영상들도 그래서 잘 올라가는 겁니다. 그 엊그제 영상도 사실은 주변에서 다 도와줘서 한 거지, 저는 사실 그냥 몸 뚝딱뚝딱 가가지고 그 윤은간 형님 그 스튜디오에 가서 막 내 하고 싶은 얘기 하다 온 거거든요. 근데 또 뚝딱뚝딱뚝딱 다들 만들어 주셔서 그래도 좋은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랑 나누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변호사, 검사 말고도요, 판사도 있죠. 판사도 있고 뭐 전혀 다른 직업들도 있을 겁니다. 공무원도 생각보다 많은 것 같고요. 교수도 있고요. 그리고 변호사 라이센스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회사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유튜브를 하시는 분도 있고 방송인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점점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죠. 그러니까 좋은 면은 다양한 변호사들이 많다라는 것이지만 나쁜 면은
그럴 정도로 조금 이렇게 경쟁이 심해졌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사실은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변호사라는 직종이 이제 예전처럼 고여 있지가 않고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면서 다양한 곳에서 이제 법적인 것들이 제도화돼가는 모습들이 참 보기 좋습니다. 후배된 입장으로서. 사주님은 근데 조금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로스쿨 드라마를 보고 오셨다고 해서. 저도 사실은 드라마 보고 이런 꿈을 갖게 됐죠. 뭐, 어렸을 때는 모래시계를 봤고요. 그 이후에는 뭐 귓속말이라든지 아니면 영화 변호인이라든지 검사회전이라든지 이런 법정 드라마를 계속 보면서 막연한 로망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로망이 뭐 잘 맞는 건 아닌데요. 다 맞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또 그런 로망에 속아야지만 또 때로는 열심히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다른 소리 틀지 말까요? 그 ASMR 그 장작 타는 소리 이런 거 틀지 말까요? 사람들이 막 해서 기술적으로 해결되면은 틀어드리면 좋아하시겠다 했는데 사람마다 다 다른데 사실은 플루토님의 의견이 중요하죠. 저는 어차피 소리를 안 들으니까요. 그냥 궁금하셨구나. 에이, 늦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선택하시는 거죠. 꼭 플루토님 지금 졸리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소리를 들으면 졸리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밤할 때 켜볼까? 아이고, 형님 진짜 좋은 얘기 해주신다. 그랬군요. 저는 사실 변호사라는 직업이 항상 머릿속에 있긴 있었죠. 굳이 뭐 할머니나 어른들이 하는 말이 아니더라도 그냥 멋있었죠. 그리고 재밌을 것 같았죠. 근데 확실히 쉬운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쉬워서도 안 되고요. 남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법정이라는 곳에서 상당히 무거운 역할을 하는데 쉽고 재밌고 이러면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엄숙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래야 되는 직업인데 사실은 저도 막 열심히 하다가 지칠 때도 있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또 변호사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또 한동안은 너무 힘들다. 괜히 이 길로 왔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모든 직업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유튜버는 재밌어요. 직업이 아니어서 그렇지. 아이고, 형님 이제 딱 5분 있다가 우리 모두 꿈나라로 가서 월요일을 맞이합시다. 한 주를 맞이하는 그 월요일에 대한 예의를 충분히 갖춰야 한 주가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예전에 그냥 일주일이 다 똑같은 일주일인 줄 알았는데요. 그래도 사람 무의식 중에 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월요일의 기분이 그날 그 전체 주를 좌지우지하고요. 일요일이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지가 되게 그 다음 주에 전주에 대한 기억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냥 그걸 몰랐어요. 그냥 하루는 다 하루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아침이랑 점심이랑 저녁도 되게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아침을 즐겁게 시작을 하려고. 그래서 다른 분들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침에 되게 사치를 많이 부립니다. 커피를 갈아 먹기도 하고 과자를 먹기도 하고 뉴스를 보기도 하고 뭐 이거 가지고 왜 사치라 그러냐 이러면 할 말 없지만 저는 막 제 입장에서 굉장히 사치스러운 행동들을 합니다. 오후에는 절대 안 할 그런 시간적인 사치를. 그게 정말 하루를 행복하게 보내는데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자기 전에가 조금 항상 아쉬웠어요. 마무리도 참 잘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랬는데 시밤을 하면서 좀 많이 정리되었습니다. 미라클 모닝이요? 미라클 모닝을 제가 계획대로 딱딱딱 해드린 적이 없어서 좀 죄송하기는 한데
제 계획은 미라클 모닝 한 제가 6시 좀 넘어서 일어나서 7시 반에서 8시 전에는 방송을 켜려고 하고요. 하루님이나 가스키님도 그 시간에 딱 앉으셔서 같이 공부를 시작하면 우리 모두 화이팅 빠시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할 말이 없는 게 시험이 끝나고 나니까 시험 주까지는 그걸 잘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제대로 지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가스키님이나 하루님이 저를 기다리셨다면 정말 미안한 거죠. 제가 막 예전에는 하루님한테 막 부담 드릴 거예요. 막 하루님이 올 때까지 하루 종일 커피만 갈고 있을 거예요. 이런 말을 했는데 정작 나도 못한다 이러니까 그런데 그렇지만 내일부터는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일찍 잘 겁니다. 여러분들은 잠이 안 오실 때 보통 뭐 하세요? 막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넷플릭스 보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 서핑할 때도 있고 메일을 볼 때도 있고 카톡을 볼 때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잠이랑 제일 방해되는 일을 하는 거죠. 아이고 형님도 안녕히 주무세요. 형님 아영이가 곧 갈 겁니다. 생각보다 빨리 갈 겁니다. 아이고 형님도 약 드시는구나. 아 그러니까 저는 약을 먹는 게 사실은 주변 사람들한테 걱정을 많이 끼치잖아요. 근데 그래서 더 서러운 것 같아. 나는 정말 절실해서 약을 먹는 건데 그거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또 지적해. 약을 왜 먹냐고. 그러면은 아휴 아파서 약을 먹는 건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니깐요. 약 먹으면은 생각보다 별로 부작용도 없고 개운하게 푹 자고 다음날 잘 시작하잖아요. 근데 내가 다음날 개운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여유로운 삶이면 약을 안 먹겠죠. 근데 나는 지금 잠이 안 오고 내일은 난 일찍 일어나야 되고 할 일도 많고 그럼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주변에 약 먹는 사람 있으면 그냥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죽하면 먹겠어요. 형님 한 우리 40 먹으면 한 1년 정도 쉬면서 그냥 옛날처럼 막 헛소리하면서 그렇게 밤늦은 시간까지 얘기하고 그럴 수 있는 날이 한 1년도 아니야. 6개월 정도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응원합니다. 플루토님은 ASMR을 형님 제가 정말 열심히 돈 벌게요. 열심히 돈 벌어서 우리 나중에 그냥 작은 로펌, 큰 로펌 뭐 차려서 그냥 각자 좋아하는 일들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형님은 퀴즈 대한민국 같은 데서 상금 타서 그걸로 몇 년씩 지내고 아이고 그렇죠. 우리 10년 동안 건강하게 잘 버텨왔으니까 남은 10년도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10년 후에도 같이 있을 거고요. 아이고 이제 자러 가야겠네요. 모두들. 내일 월요일이잖아요. 내일 월요일부터 늦잠 자고 시작하면요. 늦잠도 필요하지만요.
조금 한 주의 시작이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블루톤님 말씀하세요. 아, 하루님 계셨구나. 넷플릭스랑 유튜브를 보시는구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제 시작해요? 블루톤님, 근데 뭐 낮과밤을 바뀌어도 되고요. 밤을 새도 되고 늦잠을 자도 되고 늦게 시작해도 되는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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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급하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급하게 많이 공부를 해보니까 뭐 퍼포먼스를 떠나서 그냥 많이 힘들어요. 그래요. 한 명만 더 가면 200명인데 구독자가 이런 날이 오네요. 사실 저는 공부를 할 때 이걸 시작할 때 내가 이 공부하는 거를 옆에서 한 10명만 응원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방송을 시작할 때 그런 기대가 조금 있었는데 어느덧 200명을 눈앞에 두고 있네요. 사실은 지금도 되게 벅차요. 근데 사실은 200명이든 200만 명이든 그분들한테 제가 그냥 단순한 유튜버가 아니라 진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너무 큰 꿈일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래도 요즘에 하루님이나 플루토님이나 형님이나 골드님이나 송이님이나 세시행님이나 피트님이나 가스키님이나 그렇게 밤마다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래도 내가 누군가한테 조금은 도움이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오랫동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제가 시험 준비를 계속 하고 싶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다른 직장을 가도 막 이렇더라도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저 사람도 저렇게 당차고 열심히 사는데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하더니 그렇게 좋은 성과를 얻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분들도 용기를 갖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속아서 여기까지 온 것도 되게 많잖아요. 공부 잘하면 행복할 거야. 공부 많이 하면 뭐 이럴 거야. 돈 많이 벌 거야. 막 이런 막연한 사탕 발린 속임에 속아서 여기까지 온 면도 없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속음이 아니라 그냥 진짜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비슷하게 노력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는 건 제가 지금 더 이상 머리가 안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루 종일 상법을 봤더니 너무 재미없어요. 도대체 사람들이 회사를 할 거면 좀 착하게 하지. 회사 이 기회를 왜 이용을 하고 회사를 너무 밉습니다. 기업 범죄. 너무 날 공복할 거를 너무 많이 만들어놨어. 알겠습니다, 형님. 변시 고득점자의 말을 믿어야죠. 상법 요해요? 누가 쓴 거지? 처음 듣는데요. 상법 요해? 김선광 교수님이 쓰신 이걸 말합니까? 심영이라는 분도 함께 하셨네. 뭔가 이름이 그렇다. 뭔가 처음 듣는데 알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상법 요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서 제가 사실은 요즘에 인사이트를 보고 있거든요. 인사이트 그래요? 심영님 건강하시겠죠?
형님은 저런 거 좋아하시더라. 그 전원열 교수님도 약간 교수저랑 그 그냥 강사저 반반 느낌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시고, 나도 그런 책을 읽을 때 되게 뭔가 공부하는 느낌도 들으면서 너무 비효치기도 않고 이래서 좋았었는데, 상품 요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보겠습니다. 뭐 책 사는 게 뭐가 무섭겠습니까? 제가 2번 살 때 무서운 거지.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천경훈 교수님을 믿고 사보겠습니다. 요즘 천 교수님 수업을 듣고 있는데 너무 잘하세요. 읽고 이제 자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너무 저도 졸리지만 많은 분들도 각자 할 게 남으신 플루토님은 더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루님은 빨리 주무시고 내일 저랑 미라클 모닝을 하셔야죠. 내일은 제가 꼭 깨울 겁니다. 형님도 내일 출근하셔야 되잖아요. 벅찬 마음, 물론 아영이, 그러니까 제 자동차 이름이 아영인데 아영이를 갖게 돼서 운전하실 생각이 굉장히 마음이 들뜨신 건 알아요. 아는데 마음이 들뜬 상태로 운전을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릴렉스해서 주무시고, 내일이나 모레 차가 도착을 하면 그냥 사고 없이 무탈하게 잘 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고 잘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닦아서 청소도 굉장히 아우리로 개명을 했어요. 우리 아영이를. 아유, 이제 당신 차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내일, 설마 저거 그거예요? 그 아우리. 당황스럽게 하시네, 형님. 저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네, 알았어요, 형님. 아이고, 알겠습니다, 형님. 소나타가 아닌 게 어딥니까? 일단 내일 제가 차를, 형님, 내일 내가 동사무소 가서 인감증명서 떼고 내일 아니면 모레 차를 깨끗이 닦아가지고 정말 내가 받은 그대로의 모습대로 방향제랑 불수원을 넣어서 형님 계신 곳으로 탁송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1년 동안 소중하게 다뤘던 아영이의 이름을 그런 소라 님의 성화 이름으로 하시면 제 마음이 좀 아플 것 같습니다. 어머니도 놀라실 것 같고요. 다들 더 늦기 전에, 아, 그래요? 깨끗이가 아니라 깨끗이에요? 깨끗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깨끗이구나. 모르겠어요, 형님. 어쨌든 제가 변시서 답안지 쓸 때 깨끗이라는 말 쓸 일이 없잖아요. 막 피고는 이것을 깨끗이 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완전 이행이다, 이런 말을 쓸 일이 없으니까요. 저는 이만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그 아영이 이름 좀 신경 써주세요. 아우이가 뭡니까? 알겠습니다, 형님. 새로운 차 잘 받으시고요. 내일 출근 잘하세요. 하루님도 일찍 주무시고요. 플루토님도 할 게 많으시겠지만 너무 촉박하지 않게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 엄마도 잘 자고, 그리고 누가 또 계셨나? 서준님 오늘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서진님은 지금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 저도 잘 자겠습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